안녕하세요. INTJ 바람여사입니다. 바람! 네, 오늘은요, INTJ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패션 감각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마나 외부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안 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에피소드가 살아온 만큼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아 나도 그래.'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좀 많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먼 옛날에 20대 중반 어느 겨울이었어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저를 뒤에서 "영희야." 이렇게 불러요. 돌아보니까 고3 때 이제 한 번 1년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또 교복을 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머리도 이렇게 길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머리가 짧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 멀리서 제 뒤통수만 보고 저를 알아본 거예요. 제가 그게 더 그 친구를 만났다는 그 어떤 반가움보다 그 사실이 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 잠바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고3 내내 그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물론 잠바를 뭐 겨울 내내 하나만 입는 경우도 있겠죠, 저처럼. 그런데 그 잠바 스타일이 너무나 그게 눈에 띄어 가지고 내내 제가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인상 깊었다고. 근데 굉장히 좀 촌스러운 스타일이었거든요. 촌스러운 스타일이었는데 저도 좀 동의합니다. 근데 여하튼 아무도 안 입을 그런 촌스러운 디자인이었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약간 좋게 돌려서 "그때 네 잠바가 참 눈에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 교복을 입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사람들이 저의 별명을 이렇게 교복이라고 지어 줄 정도로 옷을 이렇게 늘 거의 비슷한 옷 아니면 같은 옷 이렇게 입고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팬시 용품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그런 팬시 용품이 많이 없었겠지만 그런 가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여학생들은 어디선가 이렇게 사서 항상 필통이라든가 펜이라든가 예쁜 거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사랑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시장 가방 접으면 지갑 되고 요만한 지갑 되고 풀면 다시 시장 가방 되는 그런 천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책이랑 가방을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필통도 없었죠. 그렇게 접으면은 작아지니까 필통을 넣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주머니가 있었거든요. 주머니에다가 뭐 연필 뭐 샤프 뭐 이렇게 지우개 이런 거 이제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른 여학생들은 가방을 어떤 가방을 메느냐 어떤 필통을 갖고 다니느냐 뭐 요런 거 아니 누가 보진 않지만 여튼 자기 스스로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걸 굉장히 즐겨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갖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막 하면서 신기해하는데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저를 욕했는지 뭐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한심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게 전혀 불편하다라는 걸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뭐 메이크업 이런 게 보편화돼 있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규율이 엄격했죠. 근데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메이크업이라든가 헤어를 하지 말라는 헤어를 이제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영화 써니에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앞에 롤 이렇게 크게 마르고 막 말고 막 무스 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제 롤도 달고 다니고 마치 트렌드처럼.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큰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아마 저의 패션을 봤으면 한심해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웠던 면은 뭐냐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교사들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이제 롤은 아침 일찍 와서 이제 롤 말고 와서 이제 숨어 있다가 선생님들 오면 뺐다가 다시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INTJ들은 정당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싫어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학생들은 머리를 뭐 이렇게 짧아야지 이런 규율을 저도 전혀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획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식민지적 규율에 나는 저항하겠다. 그래서 나는 혼나든 상관없다. 뭐 대항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다. 그러면 저도 막
와 막 이럴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앞머리가 유행하니까 그냥 어른들 약간 어른들 흉내를 내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고등학생이면은 클 만큼 컸고 그쵸? 그리고 학생이지만 '나는 규율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나도 이렇게 어른들 하는 거 나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혼이 안 나려고 막 도망 다니고 숨어 있고 수업 시간에 머리 숙이고 있고 선생님들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막 근데 그게 그들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들의 행동을 더 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학생들은.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쪼끔 괜찮은 선생님은 눈 감고 지나가겠지만 좀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막 또 엄청 혼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학교 생활에 재미를 잘 못 붙이는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또 그걸 교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교사들의 레이더가 그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향해 있는 거예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딱 들어오면 벌써 그 친구들 쪽으로 쫙 눈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항상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오고 선생님들은 그 친구들을 향해 레이더를 반짝 켜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혼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데 근데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가끔 공부를 뭐 잘하거나 아니면 여하튼 그 교사들 눈에 이렇게 예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가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 규율과 규율이 아닌 사이에서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는 이렇게 아슬아슬한 패션을 하고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사들이 '아 네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주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저는 패션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 이런 행동이 어떤 같은 행동인데도 용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싫은 친구들은 그나마 나는 이 패션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이려고 하는데 그걸로 선생들은 걔네들 더 쪼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도대체 그 저 꾸미고 그러는 것이 뭘까? 왜 저렇게 저것으로 인해 더 고통받아야 될까?' 막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보니까 '아 저게 과연 좋은 건가?' 막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잘못된 거죠. 어른들이 잘못한 건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뭐 이제 자유로우니까 메이크업 같은 걸 해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별로 재미를 못 붙이겠더라고요. 뭐 이 본판이 썩 예쁘질 않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단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화장이나 의상에서 뭐 자유로워서 뭐 그랬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그냥 맨 얼굴로 결국은 다니게 됐어요. 크게 화장하는 거에 즐거움을 못 붙이니까. 근데 우리가요 얼굴이 예쁘면 예쁜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화장을 하는 것이 결국은 더 이렇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아 화장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포기하게 된 어떤 그러니까 그전에도 화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다가 한두 번 이렇게 슬쩍 입술만 바르고 눈에 살짝 쪼끔만 하고 그래도 결정적으로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제가 '화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그 패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좀 다른 자유인데 예를 들어서 화장을 이제 기본으로 여성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근데 그분들이 막 눈썹을 안 그리면 밖을 못 나가. 친한 친구인데 맨 얼굴로 못 나가. '아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화장을 해도 그냥 풀매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쪼끔 하는 건데 어느 날 제가 화장을 싹 지우고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근데 화장을 하기 전에는 제가 그런 거를 그냥 예쁘다, 못생겼다, 뭐 "너는 여기가 더 예뻐." 너는 이런 건 알았지만 허전한 느낌은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바를 때마다 이제 지우고 나서 그 전과 후의 갭이 있잖아요. 그걸 느끼고 나서는 '아 이걸 더 발라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덜 안 바르는 게 낫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왜냐 제가 화장의 노예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더 바르기 시작하면 지우면 더 허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왜 여자들만 화장을 해야 되지?' 저는 뭐 페미니스트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타고난 페미 같아요. 우리 INTJ들은 타고난 약간의 페미 기질이 있어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나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화장을 안 하면 어떤 직장인들이 "너 이거 예의에 어긋나. 이거는 매너가 아니야." 막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이 싫더라고요. 남녀가 똑같이 화장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왜 여자만 화장을 해야 되는지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좀 생각했어요. 여하튼 제가 뭐 투쟁을 목적으로 안 한 건 아니지만
굳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상이나 구두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용성하고 패션을 둘 다 만족시키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패션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감수하시고 패션을 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추운 때 제가 패션을 할까 아니면 어떤 이렇게 보온을 택할까 두 가지를 얻기는 되게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온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패션이라는 것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도 나를 안 보고 혼자 있는데도 여전히 패션을 추구한다? 과연 존재할까요? 그런 것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이제 만나러 가요? 근데 누가 저한테 "어머 스타킹 올이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죠. 근데 물론 알려주셔서 감사는 한데 제가 뭐 물론 별로 티가 안 났거나 그러면 대충 신고 다닐 수도 있긴 해요, 제 성격에는. 그치만 그걸 모를 때까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새 스타킹을 사서 갈아 신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그걸 사서 갈아 신을 때까지 제 마음이 편치 않겠죠. 누군가 제 이제 올 나간 걸 볼까 봐. 근데요, 올이 나간 채로도 하루 일과를 마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걸 모르기만 했으면. 근데 아는 순간 그게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미리 알아서 정말 다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평정심, 제가 그걸 안 순간 제 평정심이 흔들렸다는 그 자체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따위 스타킹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평정심이 흔들리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제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통제를 당한다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솔직히 스타킹이나 뭐 이런 패션 화장하는 거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하다. 이게 INTJ여서 그렇지 저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엉뚱하다. 그래서 저같이 패션 무식자들에게는요, 외모를 꾸미는 것이 일종의 포장을 입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의 어떤 포장 사랑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세계에서 몇 손가락이 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 보는데 백화점에서 파는 막 요란한 포장의 과일들 볼 때 물론 과일도 튼실하지만 제가 과연 걔네들의 출신이 시장에서 파는 애들과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걔네들 뭐 농사 지을 때부터 뭐 황금 땅에서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농산물이 상처도 없고 벌레도 안 먹고 예쁘고 막 크다. 이것은 곧 저는 이제 농약을 많이 쳤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안 하고도 자연적으로 막 자연적인 농법으로도 맛도 있고 모양도 있고 이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돈이 엄청 많이 들 것이고요. 모든 농부들이 그 정도까지 저는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이라는 것에 비유하면 쪼끔 그렇지만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여하튼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그러니까 신문지에 포장한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막 굴러다니는 돌을 멋지게 포장한다고 해서 그 돌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능 프로에서 뭐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명품 옷을 입냐?"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 뭐 꼭 명품을 떠나서 약간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약간 속이 시원한 느낌을 받긴 받더라고요. 명품이냐 아니냐가 이런 것은 명품이냐 사람이 명품이냐 아니냐는 저는 타고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되기를 선택하는 쪽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겉하고 속 사람도 명품 겉도 명품이고 뭐 멋있으면 물론 좋은데 저는 멋있냐 안 멋있냐 겉모습이 좋냐 안 멋있냐는 이거는 아니냐는 어디까지나 이게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의 어떤 선택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겉모습은 좀 옵션이고 속이 채워지는 게 저한테는 이제 우선 중요해요. 근데 그 속을 채우는 것이 죽을 때까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외모를 치장하는 것은 영원히 안 되지 않을까. 요원한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요. INTJ의 패션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그럼 그때까지 안녕.